이번 주 YTN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서는 차세대 범죄 예방의 핵심 기술이 될 인공지능 AI 보도와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 없이 전한 고교 입시 관련 보도에 대해 의견 나눠봅니다. 내가 본 DMB, 오늘은 일출 명소로 꼽히는 거잔포 선착장과 볼거리, 놀거리로 가득한 인천의 이야기를 담은 구석구석 코리아를 살펴봅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리로 나선 이들의 이야기를 전한 사회부 송재인 기자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이종원입니다. 마약이나 디지털 성범죄 등과 관련된 불법적이고 유해한 정보들이 국경 없는 인터넷에 떠다니고 있죠. 이런 유해 정보를 막기 위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제공조점검단을 만들었습니다. 방심위 심의 결과 내용상 문제가 있어서 접속 차단이 결정되면 해외 사이트 사업자가 해당 게시물을 자발적으로 삭제하도록 유도하는 건데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누리꾼들의 인터넷 이용 환경이 지금보다 한층 나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먼저 잘한 뉴스 못한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 언론위원회의 이강혁 변호사, 그리고 원승현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송태엽 YTN 시청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변호사님, 지난 한 주 중동이 좀 뜨거웠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속보가 계속 이어졌고, 또 국내에서는 이 검찰 고위직 인사를 놓고 좀 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난 한 주 YTN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동 쪽 문제 때문에 전 세계인이 숨을 죽였던 한 주였던 것 같고요. 예. 국내에서는 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검찰 기소라든가 또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이후에 대대적인 검찰 고위직 인사 이런 것들로 해서 검찰 관련 뉴스가 헤드라인을 많이 장식했던 것 같습니다. YTN은 이런 이슈들을 나름대로 성실하게 잘 다뤘고 또 새해를 맞아서 의미 있는 기획 보도들도 내놓았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잠시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원승현 평가원께서 뽑아주신 잘한 뉴스 어떤 뉴스인가요? 저는 지난 1월 3일에 보도된 강력범죄 예측 대응하는 인공지능 나온다 보도를 잘한 뉴스로 꼽았습니다. 예. 국내 연구팀이 실시간으로 CCTV 영상을 분석해 범죄 위험을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AI가 범죄 예방에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까지 연구 성과 그리고 앞으로 활용 계획 등을 소개한 보도였는데요. 이 CCTV를 활용해서 어떤 원리로 범죄를 예측하는가 그리고 또 기술을 적용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사생활 문제 등을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첫째로 시의성 측면에서 굉장히 적절한 주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까지는 AI 하면은 국내 언론에서 알파고나 한돌 이렇게 바둑 관련 소식으로나 비중 있게 다뤘던 것 같은데요. 2020년 들어서는 이제 주요 언론들도 경제나 산업 측면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 있게 앞다퉈서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번째로는 앞으로 관련 뉴스가 좀 더 비중 있게 좀 다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뉴스를 선정을 했는데요. 예. 이 세계적으로 AI가 이렇게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방송 뉴스에서 다루는 비중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또 YTN이 지난 보도를 좀 살펴보니까 한 주간 뉴스 중에서 스마트팜 보도를 포함해서 한 2개 정도밖에는 제가 발견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뉴스 말고도 좀 AI 관련해서 좀 많은 보도들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예. 사실 소재 자체는 굉장히 참신하긴 한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YTN에서만 발굴한 기사는 아니었고 이제 다른 언론에서도 이제 보도가 같이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칭찬은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 YTN 사이언스 최소라 기자가 보도한 내용인데 기자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기자의 이제 관점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AI가 일반인에게 이제 인식되는 그 수준이 한국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시청자의 이제 AI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 기사를 기획했다고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 YTN은 YTN 사이언스라는 과학 채널이 좀 독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AI 관련 뉴스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과학 뉴스를 사실은 봤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YTN 자체에서는 좀 많이 나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최소라 기자의 이제 문제 의식은
지난달 말에 이제 작년에야 이제 그 AI 관련해서 이게 이제 국가 전략 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타 경쟁국에 대해서는 좀 늦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국민 모두 기억하고 있지만 2016년에 이세돌 그 구단과 알파고의 이제 그 대국 이게 이제 많은 관심이 끌면서 국민들도 이제는 관심을 갖게 됐지만 과연 실생활에 이제 AI를 얼마나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다가올 수 있는가를 이제 접근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런 그 범죄 예방 관련 기술을 취재를 했다고 그러고요. YTN 사이언스 국내 유일의 과학 전문 채널이잖아요. 또 거기서 그렇습니다. 일하는 기자들은 나름 또 과학 전문 기자들이니까 앞으로도 멋진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호사님께서 꼽아주신 잘한 뉴스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떤 뉴스인가요? 올해는 일제강점기 그 독립군 역사의 큰 승리로 기록된 봉오동 청산리 전투 100주년이고요. 또 그 광복군 창설 80주년인데요. 이런 새해를 맞아서 지난 5일과 6일 연속 방송된 국군 군가의 시대착오적인 실태를 고발한 기획보도를 이번 주 잘한 뉴스로 꼽아봤습니다. 먼저 5일 방송된 친일 흔적 곳곳에 충격적인 4대 국가의 진실 리포트 같은 경우는 우리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광복군에서 찾는 움직임이 최근 커지고 있는데도 국군의 군인 정신을 북돋는 군가에는 친일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실상을 지적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육해 공군 해병대 이렇게 그 4대 공식 군가 가운데 육군가의 작곡자는 김동진 씨고 공군가의 작곡자는 김성태 씨인데 두 분 다 그 친일 인사였다는 사실. 그리고 육군가 공군가 외에도 진짜 사나이를 비롯해서 그 국방부 총록집에 실린 군가 298곡 가운데 35곡을 친일 인사가 작곡했다는 사실 등을 이 보도는 들어줬습니다. 뭐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뭐 저도 연병장에 돌면서 진짜 사나이 불렀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봤던 보도인 것 같아요. 그 또 이어서 그 6일 방송된 그 치마 입은 여군 미쓰리 그 시대착오적 군가 여전 그 보도는 국군 군가 가운데 여성과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1910년대 유신 독재를 미화하는 등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의 군가들도 여전하다는 실상을 추가로 전했는데요. 이 보도에서는 여군에 대해 치마를 둘러입고 총칼은 들지 않았다. 국방색 치마는 미니스커트 제비 같은 모습이 정말 예쁘다. 연약한 몸이나 조국의 바치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성차별적 그 메시지를 담은 그 가사의 군가 그리고 유신 독재 미화 논란이 불거졌던 군가인 유신의 국군 뭐 이런 것들이 아직도 국방부 군가 총록집에 실려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군가는 그 군대 사기를 높이고 그 군인 정신과 군사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서 군대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를 부르는 군인들이 국가를 위한 희생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해야 될 텐데요.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기 나라의 과거 영광이나 군사적 승리 이런 걸 기념하고 또 국가적 가치와 민족 정신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노래를 군가로 지정해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 연속기획 보도는 시대착오적 군가들이 친일 잔재 용인으로 인해서 일제와 같은 외부 침략자가 있을 때 강력히 맞서야 한다는 민족 독립 정신을 후퇴시키거나 군의 상당한 전력을 이미 여성 군인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군인으로서 정체성에 혼란과 자괴감을 안겨주는 등 군가가 수행해야 할 기능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음을 잘 지적해줬습니다. 그 사회부 사건팀 나인 기자 보도였는데 일종의 예전부터 뉴스 AS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1년 전에 이미 관련 보도가 있었고 1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해 봤더니 더한 문제점들이 좀 드러났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취재가 이루어졌나요? 이제 지난해 그 친일 인명사전이 발간된 지 10주년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그 인명사전에 그 오른 친일 음악인들 중에 이제 그 상당수가 군가를 작곡한 분들이었다. 이걸 이제 알게 됐고요. 올해가 이제 광복군 그 80주년이라고 합니다. 광복군 창립. 그래서 신년 기획으로 이제 군가 총록집을 이제 입수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친일 작곡 군가 외에도 가사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유신 독재를 미화하거나 그런 곡들도 상당수 있어서 그래서 그 후속 보도를 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쉬운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원이 먼저 어떤 뉴스 꼽아주셨습니까? 저는 지난 12월 31일에 보도된 국제고 외고 만족도 최고 자사고생 대입위의 고교 선택 기사를 꼽았습니다. 이 보도의 경우에는 한 입시 관련 업체가 설문조사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설문조사의 표집 방법이나 표본의 대표성을 살펴보면은
이 데이터 자체가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좀 의구심이 들어서 아쉬운 뉴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보도 내용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고교생 671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표집 방법에 대해서 전화 응답을 한 건지 뭐 온라인 설문인지에 관해서 보도 내용을 보면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표집 방법과 응답률이 적어도 보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먼저 이 고교생을 이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자사고 학생, 일반고 학생, 뭐 과학고 학생 이런 식으로 4개 집단으로 분류를 해서 고교 생활의 만족도 등을 물었다고 하는데 보도 내용을 보면은 671명 중에 자사고 학생은 몇 명이고 뭐 외고 학생은 몇 명이고 일반고 학생이 몇 명인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보도 내용에 나오는 통계 수치를 좀 살펴보니까 외고 국제고 학생들의 경우 그 응답이 뭐 40%, 10%, 10% 이렇게 딱 떨어져서 나오는데 671명 중에 보니까 이 국제고 외고 학생은 딱 10명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10%씩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10명이 우리나라 국제고 외고 학생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또 정부 통계를 살펴보면은 2019년 기준으로 일반고가 전국에 1,500개 그리고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고교생이 있는데 학교나 지역별로 이 일반 고등학교마다도 이 고교생활 만족도 크게 다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 살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대표성이 확보되지 못한 이런 설문조사 내용을 보도를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고교 학생들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이게 잘못된 데이터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앞으로 이제 총선도 다가오는데 여론조사도 그렇고 이런 설문조사 내용도 그렇고 이 통계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도를 할 때는 이 조사의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보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고등학교 대상으로 했을 때 표본수가 671명이면 이게 대표성이 있는 건지에 대한 거는 좀 차치를 하더라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부분을 많이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여론조사, 설문조사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도 좀 반복이 된 것 같습니다. 취재 기자는 이제 말씀하신 이제 굉장히 좀 유명한 그런 입시 관련 출판사 기관인데 거기서 평소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좀 얘기되는 걸 많이 발표를 해왔고 나름 공정한 기관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예비 중3생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기사를 썼다고 하고요. 신뢰도를 믿고 했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의견 반영해서 추후에 그런 보도를 할 때는 유념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호사님 꼽아주신 아쉬운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예, 저는 아쉬운 뉴스로 지난 2일 검찰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기소 관련 보도를 꼽아왔습니다. 예. 네, 지난 4월에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히 한국당의 경우 당시 최입의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 의원과의 업무와 특별위원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이 모두 인정됐습니다. 이날 YTN의 관련 리포트들을 보면 검찰 기소의 기본적인 내용을 신속히 정리해서 보도해 주긴 했는데요. 그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라든가 의미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분석이나 비판 이런 걸 충분히 해주지 못했고요. 대신 관련해서 그 기소를 당한 당사자의 여야의 반발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 정도로 그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예. 뭐 법률 전문가께서 보시기에는 좀 아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지난해 4월 그 페스트트랙 충돌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물리력을 행사했다라는 점은 같은데 예. 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는 이제 국회 회의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반면에 여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회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여지는 없기 때문에 이제 공동 폭행 혐의만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했다라는 등 기소 세부 기준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좀 더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또 바른미래당 최입의 의원을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던 감금 행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관련해서 한국당 의원 13명이 고발이 됐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여상규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불기소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여 의원이 행위에 가담은 했으나
몸싸움을 하지 않는 등 가담 정도가 낮다라는 이유를 밝혔지만 혹시라도 여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왔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형평에 어긋나게 봐준 것 아니냐 의혹이 제기됐다는 그런 점 이런 것들도 명확히 지적을 하지 못했고요. 예. 또 아울러 기소 시점 등을 놓고도 그 검찰이 기소 여부 판단을 이례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미루다가 검찰 조직에 중대한 이해가 걸린 공수처법 국회 처리가 그 직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지켜본 뒤에 마치 의원들에 대해서 공수처법 관련 농공행상을 하는 것처럼 기소 발표를 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 내지 의혹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 관련해서도 역시 그 여야 정당들의 어떤 불만 섞인 목소리나 의혹 제기를 전달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YTN 스스로의 평가와 진단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검찰 기소 내용의 법적 쟁점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고 당사자인 각 정당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그칠 경우에 시청자들은 관련 논쟁을 법리 공방이 아니라 그냥 정치 공방의 성격으로만 이해할 우려도 있고요. 이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우리 국회 의사진행 원칙을 확인 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고 향후 법원 공판 과정에서도 역시 높은 사회적 관심 속에서 치열하게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에 대비하는 의미에서라도 기소 단계에서부터 심층적인 법리 비교 분석, 평가가 꼭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YTN은 이런 내용의 대부분을 좀 많은 민감한 쟁점 현안들을 다룰 때 기존에도 좀 그랬듯이 이번에도 시사대담 코너에 그 이제 외부 패널들이 등장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걸 통해서 주로 소화해내려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외부 패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뭐 크게 한 서너 가지 정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뭐 담당 부서에서는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담당 부서들의 의견도 있고 사실 제 의견도 좀 여기에 잠깐 보태서 말씀드리면은 근데 심층적인 그 법리 비교, 분석과 평가 이거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항상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쉽고 재미있고 법률 분석 참 재미없거든요. 하지만은 쉽고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을 하느냐 그래서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택한 부분들이 이제 쟁점을 다툴 때 전문가 출연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좀 더 바람직하게는 우리 내부에서 이제 어떤 그 내부 패널이 이제 같이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좀 종합적으로 상황을 전해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 그 항상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게 기소 단계에서는 뭐 기사를 여러 건 쓰다가 재판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앞서도 그런 큰 사건마다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도 좀 재판 과정에서도 좀 충실히 좀 담당 부서에서 팔로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 대해서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해돋이 풍경을 볼 수 있는 명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마련이죠. 이번 주 구석구석 코리아에서는 인천 거잔포 선착장을 중심으로 소망 가득 새 일출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과 새로 개통된 월미 바다열차 소식까지 소개했는데요. 최연주 평가원의 의견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오는 경자년 흰 쥐띠의 해라고 합니다. 예부터 쥐는 부지런함과 풍요, 그리고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민첩함을 상징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쥐의 기운을 받아 건강하고 풍성한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인천으로 떠난 새해맞이 여행,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할 때 도움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여행 아닐까요? 풍경과 역사, 문화까지 고루 즐길 수 있는 인천으로 떠난 2020년 첫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YTN DMB의 대표적인 여행 프로그램 구석구석 코리아에서는 새해맞이 여행으로 인천을 찾았습니다. 매주 국내의 보물 같은 여행지를 소개해왔던 구석구석 코리아에서 이번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담아내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이곳에 모인 이유, 바로 특별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입니다. 프로그램 도입에서는 새해 해돋이를 보기 위해 인천 거잔포 선착장을 찾은 시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구름이 많은 날씨로 일출을 보진 못했지만 해돋이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을 담아내 새해 첫 여행지로 소개하기에 적절했습니다. 현장에서 담아낸 생동감 넘치는 시민들의 인터뷰들을 통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과 기대를 느낄 수 있어 프로그램에 활기를 더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풍경을 천천히 담으며 달리는 열차. 진행자는 새로 개통한 월미 바다 열차를 타고 주요 관광지를 둘러봤습니다. 열차를 타고 즐길 수 있는 여행 명소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던 점이 시청자들에게 좋았습니다. 더불어 해당 열차를 즐기는 정보를 적절히 소개해줘 여행지를 방문할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넓은 바다에 다다랐습니다. 여긴 한국, 중국. 다음 여행지로 인천의 차이나타운을 소개했습니다. 앞서 얼미 바다 열차와 마찬가지로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 해당 여행지를 둘러봤는데요. 이는 해당 관광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들을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었지만 설명이 길어지거나 설명 위주의 전개가 이뤄진다면 시청자들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여행정보 프로그램은 여행지의 정보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여행지를 찾은 실제 여행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모습을 통해서 생동감 넘치는 여행의 즐거움을 주는 것도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60첩 해산물 한 상 나갑니다. 혼자는 절대 못 들어요. 그렇지, 이런 걸 보고 바로 초대박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의 맛집. 마지막에는 먹거리 소개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지역 특산물이나 먹거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에는 지역의 맛집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 다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또 인천은 구석구석 코리아에서 여러 차례 소개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자주 만날 수 있는 여행지다 보니 새로움이 덜해 아쉬웠습니다. 프로그램 본래 취지에 맞게 앞으로는 많이 알려진 여행지보다는 숨겨진 여행지 소개와 색다른 재미를 시청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자들의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전격 인터뷰 취재후 시간입니다. 지난 연말이었죠. 사회부 송재인 기자가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거리에서 연말을 보내고 있는 노동자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기사에 다 담지 못한 취재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시사 유튜버 한지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겨울, 거리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이유로 거리에서 투쟁을 이어나가는지 송재인 기자가 직접 들어보고 왔다고 하는데요.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송재인 기자를 직접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의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주인공 송재인 기자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YTN 사회부 송재인 기자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강남역 사거리. 25m 높이 철탑에 김용희 씨가 올라간 지도 200일이 넘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생존자 최승우 씨도 연말이지만 국회 앞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서울 요금소 위에 올라갔던 도로공사 요금 수납원들은 광화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연말에는 굉장히 많은 아이템들이 존재했을 텐데 특별히 이 내용을 취재하겠다라고 좀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연말이라는 이제 형식을 빌려서 이제 오랫동안 같은 주장을 하면서 싸우고 있으신 분들을 만나뵈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한 6개월에서 길게는 한 2년 가까이 투쟁을 이어나가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처음 만나뵀을 때의 어떤 첫인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땠나요? 제 첫인상은 제가 어떤 질문을 어떻게 드려도 계속 이 질문을 받아오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요. 질문을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조금 있었습니다. 국회 앞에서 투쟁하고 계신 형제복지원 생존자 이제 최승우 씨께는 고양이랑 강아지를 키우시거든요. 그 농성장 안에서. 그래서 고양이랑 강아지는 어디 갔냐 보러 왔는데 그날따라 없었어요. 이제 지방에 잠깐 내려가가지고서 그냥 어떻게 사시는지를 조금 더 많이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최승우 씨 같은 경우는 단식 투쟁을 이어가던 도중에 쓰러지셔가지고 실려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최근에는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을 좀 들으신 게 있을까요? 입원을 조금 하시다가 다시 농성장으로 돌아오셔서 농성을 이어가시고 있고요. 지금은 단식은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는 중단을 하고 있으시지만 사실 뭐 신체적으로도 그렇지만 마음이나 정신적으로도 사실은 그렇게 뭐 좋은 상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공농성 중인 해고 노동자인 김용희 씨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김용희 씨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처음 만나보셨을 때? 지금 강남역 사거리에 있는 그 CCTV 관제탑에 올라가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대면 얼굴을 마주 볼 수는 없었고 이렇게 만나 뵙지 않고 전화 인터뷰하는 거에 가까워서 좀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을까. 좀 이례적인 인터뷰였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영상은 굉장히 멀리서 찍는데 전화상으로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잖아요. 전화로 인터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저뿐만 아니라 사실 추석 때도 만나 뵀었고 처음 올라가셨을 때도 인터뷰할 때는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전화로. 이 도로공사 서울 그 요금소 수납원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광화문으로 투쟁 장소를 옮기셨다고 들었어요. 직접 고용 투쟁에 대해서는 조금씩 진전이 조금은 있었지만 이제 그 외에 해결해야 될 요소는 아직도 남아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말씀들도 있을 것 같아요. 고공농성을 할 때는 같이 있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아쉬웠다. 그 힘들 때 같이 있어주지 못한 그런 좀 미안함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또 내려오니까 내려와서 또 있다 보면은 그러니까 또 그런 또 그럴 때 같이 또 옆에 앉을 수 있고 이런 손잡아줄 수 있고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이제 기사에는 좀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모든 시민들이 다 사계절을 보내며 사는 건데 물론 거리에서 투쟁하는 게 너무 힘들긴 하지만 좀 몸과 마음은 힘들지만은 또 겨울을 또 만끽하면서 추위에 떨어가면서 이 농성하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냥 호탕하게 웃으면서 한마디 해주셨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조금 그냥 담고 싶긴 했어요. 이제 2020년 새해잖아요. 이 새해를 맞이한 후에 어떤 다짐, 각오? 다 적응한 듯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제가 안 해본 것도 너무 많고 부지런히 더 배우는 기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민데스크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담당 취재 기자를 만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의견들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